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연일 좀 너무 잘 달린다 싶었죠? 오늘은 코스피 지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종일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지금 모두 좀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빨간 불빛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계도 지난해 악재가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됐고 돌발 변수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이 해외 건설 수주액은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해외 건설 수주 호조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건설주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대우건설 현재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 2%대 강세입니다. 현대건설도 1%대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 이렇게 강세지만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좀 전국적인 미분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건설주 반등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설주들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입니다. 어제 외신을 통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파트너사로 기존 논의 대상이었던 SK온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였습니다. 여기에 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3대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상승폭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2% 가까운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자 업종 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파랗게 물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4%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HLB,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해서 낙폭 2%대까지 키웠습니다. 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2%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연일 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삼천당 제약, 오늘은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특히 코스피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달리던 코스피가 오늘 좀 주춤하면서 업종별로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요즘 반도체주와 2차 전지를 묶어서 반전주라고 하던데요. 오늘 반전주가 나란히 강세입니다. 반도체 대표주들 지금 삼성전자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현재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역시나 강세입니다. 다만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많이 깎여 나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현재 0.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오늘 정말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건설 수주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주,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오늘 제약주 전반이 파랗게 물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공연장에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엔터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엔터주 1%대 약세 기록하고 있고 통신주 역시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반도체주들 삼성전자가 지난주 지금 사실 충격에 가깝다라고 하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 시장의 주목 계속해서 좀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들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또 오름 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하반기 반등까지 지금 반도체주가 과거와 같은 낙폭을 보일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건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원래 반도체주들이 실적에 앞서서 주가가 더 먼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훨씬 더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반도체주들 반등의 기반은 다 마련을 해놓은 걸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재미난 거는 실제 그 재고의 정점을 찍는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가격도 빠지고 물량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 관련된 정점 찍는 부분이 올해 3분기, 그러니까 9월 달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4분기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런데 3분기에 정점을 찍는다고 가정하면 보통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2011년, 그다음에 2015년, 16년, 그다음에 2019년 세 번의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봤을 때 보면 9개월의 약 시차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3분기에 만약에 정점을 찍는다고 치면 그걸 9개월을 앞으로 역산하면 1월 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월 달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업황이 다 안 좋다는 거는 다 지금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고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좀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에서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거지 업황 자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고가 빨리 줄어들어서 다시 디램이든 낸드든 반도체 그 가격의 회복세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실적 안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외국계 반도체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2024년에 큰 폭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면서 내년 실적 거를 땡겨서 지금 올해 아마 그 상승으로 지금 주가를 올리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가격이 얼마나 빠질 거냐에 대한 게 핵심인데 디램과 낸드 모두 지금 세 가지로 섹터로 나눠서 보면 PC에서 약 25에서 30% 가까이 올해도 빠질 것, 2023년에도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선방하는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이 약 15에서 25% 정도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역시도 20에서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한 25%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삼성전자 인위적인 감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을 뭐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네. 희망적인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측은 CES 때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사실 좀 분명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게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해도 반도체 불황이라고 그걸 고려해도 삼성전자 자체가 워낙 그 원가 절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워낙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하고는 그 웨이퍼 단가당 1불에서 많게는 2불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감산을 한다 해도 삼성전자가 워낙 원가 절감 차원에서 생산성이 좋고 더 낮은 원가로 이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감산한다 해도 삼성전자가 따라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 차원에서도 두 개의 업체가 2, 3등 업체가 적자 전환한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으로 원가 절감 효과 때문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캐펙스인데요. 캐펙스 관련돼서 이 감가상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존에 받아놓은 물량만 계속 처리를 해도 삼성전자는 사실 신규 물량을 상당 부분 신규 물량을 조절을 해도 기존에 받아놓은 물량이 계속 매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감가상각에는 다양한 뭐 서버용도 있고 PC용도 있고 휴대폰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규로 고객사를 받으면 좋긴 하지만 이 부분 신규 고객사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만약에 출하량이 줄어들면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아주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처럼 저가에 그렇게 그 수주를 받아서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인위적인 감산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오히려 투자액 자체는 작년에 43조 정도를 예상했다면 지금 46조에서 47조까지 오히려 작년 2022년보다는 오히려 2, 3조가 투자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역시 공표했던 대로 한 50% 이상 감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나 하이닉스가 원래는 15조 정도 예상했는데 작년 말에 밝힌 거는 한 7조 정도 예상을 했고 이번 1월 달에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감안하면은 지금 3조에서 3조 후반까지 지금 캐파를 굉장히 많이 지금 설비 투자를 줄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소위 말하는 메모리하고 낸드의 그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럼 신규 투자가 나올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게 역시 이 서버용인데 서버용 관련돼서는 작년에 휴대폰하고 PC가 안 좋은 부분을 서버용에 상당히 벌크업을 해줬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기엔 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버용 관련돼서는 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서 하는 건데 물론 캐펙스 투자를 글로벌 빅테크가 올해도 하긴 하겠지만 작년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버 투자 관련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기대하는 거는 다시금 이제 AI나 메타버스나 빅데이터가 다시금 부각되면 이 부분 관련돼서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이 AI나 빅데이터나 메타버스를 만약에 올해 키운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 관련돼서는 서버 투자가 좀 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대하는 거는 인텔의 계속적으로 늦어졌던 DDR5가 가장 서버가 주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비 전력을 30% 이상이나 절감하고 굉장히 고성능의 고효율이기 때문에 이 초고속 서버용 D램에 대한 양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초고속 서버용 D램에 대한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양산이 될 경우에는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모바일이나 PC보다 훨씬 가격이 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2023년에도 기대하는 시장은 서버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을 해보면 확실히 뭐 반도체주들 반등을 기대하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연초에 반도체주들 주가 상승 측면은 수급이 좀 들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좀 궁금해지는 게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브라질 자회사를 통해서 퀄컴과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뭐 이런 소식이 지금 주가의 호재로 좀 다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나왔던 이 이슈가 계속해서 하나마이크론의 호재가 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하나마이크론에 국한하지 않고 패키징은 굉장히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 후공정으로 이제 엮이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전공정에 좀 너무 중점을 해서 그런 부분이 후공정 관련된 업체는 대부분 뭐 대만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싹쓸이를 했거든요. 시장 점유율도 뭐 거의 대만 업체가 압도적으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 후공정에 대한 그 패키징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후공정 관련된 부분이 계속 뭐 패키징 테스트와 여러 가지 그 후공정 관련된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후공정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계속 소위 말하는 성장률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공정 장비보다는 그 성장의 룸 자체는 많이 남아있고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일부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가 조금만 이런 그 패키징 업체 관련된 업체들 중에 선두권 업체들은 대만 업체들이랑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만이 잡고 있는 이 시장을 조금 비집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반도체주들 대만이 또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발판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반면에 오늘 시장 지금 뭐 제약주들 전반이 우수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초에 헬스케어 업계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기대감들 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들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일단 이유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주식들 빠질 때 제약주는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항상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항상 굉장히 그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한정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의 펀더멘탈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불성실 공시 제약바이오가 아직도 여전히 전체 상장사 중에 15% 이상 차지할 정도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역시나 굉장히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 투자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활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금액 자체 VC라고 하거든요.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회사들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투자 금액 자체가 2018년부터 매 분기 100개 넘는 VC에서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30억 달러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도 줄어들고 투자 심리도 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에 대한 거는 사실 좋아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잘하고 있는 위탁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의 이 위탁 생산 관련된 이 소위 말하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시밀러가 올해도 대거 이제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만약에 ABL 바이오의 그 사노피의 임상 기술 이전한 게 한 건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유한양행을 포함해가지고 한미약품도 있고요. 그다음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녹십자 그리고 여러 지금 그 제약사들의
기술 이전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고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지금 일단 상반기에는 요금 치매 치료제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1월 6일 날 지금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지만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받았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뭐 도나네맙 그다음에 네, 도나네맙이란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랑 그다음에 하나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제도 치매 관련주들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살짝만 종합을 해보면 제약주들 지금 현재 오늘 주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좀 선반영됐던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좀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질문 짧게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약주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아무래도 뭐 바이오시밀러 부분들인 것 같아요. 치매 치료도 사실 그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잊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개발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를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제약주들의 관심을 갖는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 제약바이오 중에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철저하게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숫자가 찍히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뭐 대원제약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그래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만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없어서 못 맡길 정도로 탑 10개 중에 뭐 한 7개 회사가 이미 선수주를 받고 있고 계속 캐파를 늘리면서 캐파를 조기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5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는 좋아 보이고 또 차별적으로 대웅제약 같은 회사를 말씀드린 거는 대웅제약은 국내 신약 34호, 35호를 연달아서 지금 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신약에 대한 국내 신약도 다양한 소위 말하는 그 비만 관련된 치료제,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런 부분은 시장 자체도 크고 시장의 파이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실제 허가까지 맡아서 매출까지 이어지는 회사로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혹시 제약주인 걸까요? 현재 대표님 탑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약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단에서는 틈새 시장을 노리자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단보다는 이 소모품이나 이제 부품 이쪽을 그 투자를 하자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메모리, 비메모리 구분 없이 그다음에 반도체 캐펙스 투자와 구분 없이 꾸준히 매출이 나갑니다. 이 글로벌 식각장비사로 납품하는 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인데요. 글로벌 식각장비 회사로 직접 납품하는데 요거를 비포 마켓이라고 합니다. 비포 마켓이랑 애프터 마켓인데 애프터 마켓은 장비사로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 직접 그 회로를 만드는 업체를 끼고 장비사로 납품하는 거고요. 종합반도체 업체를 끼고 납품하는 게 애프터마켓이고요. 장비 업체로 직접 납품하는 게 이제 비포마켓이라고 하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비포마켓으로 납품하고 당연히 마진율이 좋습니다. 글로벌 식각장비 회사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램리서치라든지 글로벌 탑 식각장비 업체에 당연히 납품을 하고요. 그 외에 국내 장비사, 중국 장비사까지 글로벌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가장 컸던 우려가 이제 반도체 대규모 감산에 따른 큰 폭의 역성장이 나올 것이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와 무관하게 반도체 캐펙스, 그러니까 실제 설비 투자와 신규 설비 투자가 연동되는 부분은 매출이 15%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매출 회복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3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고 보면 오히려 Q 물량이 더 증가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 미세화, 칩에다가 웨이퍼를 더 많이 심는 데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낸드가 고사양해서 단을 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런 식각 부품은 엄청나게 소모품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지금 현재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내일장 수익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네일런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네일런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업종과 종목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드론 부대 창설로 인해서 최근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드론이 꼽혔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하면서 관련주들이 반짝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베셀이나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어떤 건지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드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저점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좀 큰 업종이나 섹터에 많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테마를 형성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표 업종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을 이어가면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자금이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돌아설 가능성이 꽤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물량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1조 이상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안타깝지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3, 4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깊이 밀리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워낙 섹터가 크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옆으로 조정을 받거나 일정 수준의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선 이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드론 부대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굉장히 높죠. 북한의 무인기 이슈도 있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그에 따른 드론 관련주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합동 드론 사령부 드론 사령부 창설까지 연내 드론 전력을 확보하라라는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선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라든지 언론이나 신문에서 계속해서 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드론을 좀 알게 되셨을 텐데 이 드론이라는 게 어쨌든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는 카메라와 센서와 그리고 통신 시스템이 탑재된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군사적인 용도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산업용이라든지 산업 전반에서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업종들과 섹터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시장이 며칠 동안 올라오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테마주들이든 우리나라 증시든 확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짝 움직였다가 지금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매매하시기에는 부담이 덜하면서도 좋은 수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드론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시장 전체로 봐도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연장선상으로 펼쳐보면 드론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드론 관련주 내에서도 대체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길을 줘야 하는지 그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재난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선정됐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걸 제외하면 장중 내내 계속해서 내림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대 하락하면서 6,03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 사실 호흡 보조 장비, 공기 호흡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주로 생산을 해내면서 사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이게 지금 드론 관련주로 선정이 된 게 저는 좀 의아한데요. 자, 대표님, 이 드론 관련주의 시세가 한컴 라이프케어로까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것은 이제 시장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드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로서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안전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공기호흡기라든지 방독면 그리고 뭐 특수 목적의 피복류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의 안전이라고는 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이 방산 쪽으로 많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작년 12월 달에도 9억 규모의 뭐 방탄조끼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도 200억이 넘는 수주를 했었고 작년 12월 달엔 또 그 장갑차 후방 카메라 장착을 하는 사업을 수주해가지고 이제 방산 사업 쪽으로 이제 외형을 굉장히 크게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드론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방산주들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드론도 거기에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방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방산업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드론 관련주들 말고 이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도 비상장 기업인 이 순돌이 드론이라는 회사에 뭐 탑업인 출자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순돌이 드론이라고 하면 좀 이제 이름이 좀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 하는 회사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농업용 드론으로는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순돌이 드론이라는 회사에서 농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뭐 특수 산업용 드론이나 뭐 최근에는 인명 구조용 드론 그리고 군사용 정찰 드론까지 생산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이제 농업용 드론에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억지로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서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부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돌이 드론이라는 드론 회사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맞는 것이고 이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기업을 우리가 접근해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드론 관련주로서의 부각 가능성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오면서 또 한 번 부각이 됐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기업들 역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산업에서의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의 회사인데요.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같은 것을 따져보자면 시가총액에 비해서 굉장히 우량한 재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뭐 지금 지수 자체가 돌아서기 때문에 좀 대형주들이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종목들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된다면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드론 관련주로서 한컴 라이프케어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가 방산으로까지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컴 라이프케어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시면 좋을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아침부터 좀 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윗꼬리가 몇 번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위에서 이제 누군가가 매도를 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뭐 최근에는 이 윗꼬리를 이용해서 매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컴 라이프케어의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흐름을 살펴봤을 때에는 뭐 누군가가 매도하고 나갔다라고 보기보다는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정배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드론이나 방산 쪽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내재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내일 아침에 공략을 하셔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찾아서 챙겨서 앞으로 관심 종목으로 계속 추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매수를 해보신다면 목표가는 7,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7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비중을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타로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 내일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3% 오른 2,35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종일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데다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 등 여러 악재가 좀 터지면서 지수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중입니다. 특히 외국인 올 들어 계속해서 물량 담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6거래일과는 달리 오늘은 매수 규모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외국인 지금 현재 30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합니다. 반면 개인은 장중 내내 물량 쏟아내고 있는데요. 개인 2,886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오늘 2차 전지주들은 강세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외신을 통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파트너사로 LG에너지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 2%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65% 내린 69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오전 장부터 이미 하락으로 방향을 굳힌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엔 700선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696선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개인 현재 2,85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 종목 모두 상승했는데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역시나 부진한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 1%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 시총 상위 1위의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목을 좀 막히게 합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들 계속해서 장중 내내 좀 답답한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빠지고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래도 이제 하락 종목 수하고 상승 종목 수하고 대등대등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불안함을 좀 느낄 수도 있는 자리인데 불안함을 갖지 마세요. 일단은 코스피하고 유럽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그렇게 크게 불안을 떨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을 보자면은 어제까지 별거 없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작년, 여기 3월 달서부터, 물론 이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뉴스에 또 쫓아갔다가, 욕심에 쫓아갔다가 물린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다 여기 1,500원대, 1,700원대 싼 줄알고 들어갔다 물려가지고, 아니면은 요런 자리, 아니면 재작년에 2021년도 여기 물렸거나, 요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박스권을 줍니다. 많이 빠지고 나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박스권을 주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하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얘 말고도 많이 있어요. 효성 TNC, 타이어 관련주, 이쪽 화학 관련주 쪽인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이제 하락 각도를 점점 옆으로 누인다 그러죠. 그래서 각도가 점점 쫄아들더니 옆으로 박스권이 되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은 건설주들이 강했고 어제는 철강주들이 강하고 오늘은 증권주, 은행주들이 강하고 기계주들도 강하고 물론 테마 속에서는 원전탐에 강했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테마들 강하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강하고 그래서 여전히 테마들은 살아있고 종목들도 잘 보면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박스권을 타고 있어요. 박스권.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는 이 저점이 깨지고 다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이 저점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별로 지금 안 보입니다. 만약에 모든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또다시 저점이 깨져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이렇게 땅굴 파듯이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안 생겼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똑같이 땅굴 파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얘가 땅굴 파고 내려가려면 유럽 시장도 같이 땅굴 파야 되는데 유럽 시장은 계속 고가를 돌파하면서 전날 유럽 시장입니다.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돌파했는데 그럼 미국 시장은 혼자서 낮아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급락하려면 미국 시장이 급락하려면 유럽 시장도 급락해야 되고 유럽 시장 급락하려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는 별로 그렇게 급락이 없습니다. 유로스톡은 이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등의 이제 시장을 이제 합쳐놓은 거죠. 어쨌든 유럽 시장은 다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유럽 시장은 정고점 돌파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죠.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박스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다리 갔다 한 다음에 유럽 시장처럼 쫓아가려면 이렇게 갈 거고요. 유럽 시장 쫓아갈 생각이 없으면 뭐 나스닥을 쫓아가면 나스닥이 이 정도 올라가면 뭐 같이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 쫓아가려고 모양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가는 업종은 수쪽이 같지만 못 간 애들은 이제 제약주가 제일 약했고요. 그리고 엔터주, 그다음에 헬스케어 뭐 이런 애들 빠졌고 항공주들도 막판에 좀 밀렸네요. 화장품주들도 뭐 아침에는 빨간색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많이 밀린 것 같고, 중국 소비주들이 좀 빠졌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가고 있어요. 시장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정도입니다. 수급도 그렇게 크게 꼬이는 거 없어요. 막판에서 외국인들이 던졌네요. 근데 많이는 안 샀지만, 그래서 뭐 얘네들이 지금 뭐 2천억 혹은 2조 던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열심히 계속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신없게 지금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매매하는 사람도 정신없을 거예요. 갑자기 막 스마트 팩토리 움직이고 막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길목 지키기를 하든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무거나 잘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서 이미 많이 물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아직 시장이 무너진 거 아니고 무너지는 흐름도 안 나왔고 뭐 지수가 2200을 깨기로 했으니까 2200이 안 깨지면 상관없습니다. 2200도 쉽게 내려오는 자리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매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등 나올 때까지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좋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장의 차트랑 그다음에 시장의 종목들의 상황과 수급과 여러 가지 봤을 때에서 여기서 급락으로는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반등 기조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자, 대부 시스터즈 게임주죠. 대부 시스터즈 게임주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기본 패턴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1분 만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쭉쭉 내려가다가 돌리네 하고 정배열로 돌렸습니다. 다 좋죠. 거래량들도 괜찮아요. 참 좋은 종목인데 이거를 길게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야 여러분 알아들을 텐데 어쨌든 좋은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쿠키런 킹덤 매출 4억 원 돌파 누락.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게 4억 돌파는 저게 이제 달러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돈 약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매출 4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 그러는데 BTS가 마케팅으로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의 이제 광고 모델이 이제 지금 이제 BTS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 높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정별로 돌렸고 거래량도 괜찮아서 이런 건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걸 조정받을 때 잘 공략해서 뭐 7만 원, 8만 원 뭐 가능해 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 시스템. 요거는 이제 방산주인데요. 2월 달에 폴란드 방산그룹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FA50기도 사갔고 K2 전차도 사갔고 그렇죠?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다연종 로켓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단계로 이제 도입하기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5조 정도, 15조 6,800억 정도 수출 계약건을 했는데 또 와서 또 무슨 또 쇼핑을 할지 또 기대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이제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좀 더 반등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퍼스텍인데요.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었어요. 많이 올라갔고 지금 다시 또 올라오는데 지금 무인기 드론 얘기도 있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방산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퍼스텍도 뭐 또 한 번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도 뭐 한 4천원 돌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들한테 괜찮고요. 만약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그렇게 하셔도 될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슈는 방산 이슈가 있고 지금 뭐 북한 무인기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자 그러면 시장 점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5고요. 매수포인트 85.5 그리고 여전히 낙폭과 대주는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 것 같아서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